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식축구 트레이닝, 미식축구 선수들에 대한 어깨 재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보자 합니다. 앞서 오늘 발표의 내용들은 교과목, 학술대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교과목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에 대한 트레이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What is American Football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미식축구를 아는 분들이 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앞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맨날 몸싸움하는 친구들, 이 저 라인이라는 친구들이고요. 여기 애들. 반대로 공 맨날 잡으러 가는 애들이죠. 그 친구들이 리시버라는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냐면 이 쿼터백이라는 친구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보이시나요?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식축구 쿼터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외국어대학교에 토네이도라는 그룹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그 경기를 보면서 이 쿼터백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을 강하고 멀리 뿌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어깨를 많이 다친다든가 팔꿈치를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발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앞서 쿼터백들이 공을 많이 뿌리는 걸 봐볼게요. 지금 이 선수가 이민서 선수고요. 이 선수가 톰 브레디라는 지금 NFL 역사상 가장 공을 잘 던지고 가장 많이 다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두 사람이 동작 비슷하게 패턴을 만들길래 이 움직임 패턴 분석해보자 하고 우리 뉴만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움직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팔을 뒤로 보냈더니요, 테이크백이라는 동작에서는 이런 상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냈고요. 반대로 하체에서는 이러한 패턴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공을 던져야겠죠? 공을 던질 때는 발을 밀면서, 이때는 우리가 푸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을 밀면서 상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대팔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체는요, 지금과 같이 이런 인터로테이션이나 그리고 플랜트 플렉션 동안 이 푸싱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팔을 던졌으면 이제 랠리즈라고 하는 공을 뿌리는 동작에서는 지금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했고요. 스파인의 플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에서는 뒷곰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패턴을 보면서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방식을 우리 카이로프라틱이나 혹은 다른 운동에서 배웠듯 썸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앞서 보이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작성한 글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은 어깨를 올리거나 벌릴 때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줬지만, 반대로 병원에 정형외과에서의 보는 엑스레이나 MRI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큰 문제는 없었어요. 막 어깨에 염증이 차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몇 가지 평가인 ROM 평가와 스페셜 테스트 좀 기준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가시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ROM 평가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ROM 평가입니다. 좌우에 큰 차이가 보이나요? 앞선 거는 이 정도 이상에서 올라가면은 통증이 있는 범위 전까지만 가는 걸로 저희는 좀 관점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동범위에 첫 번째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하나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분명 얘네가 아픈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할까를 찾아보려고 스페셜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워요. 자, 뭐 했냐면 요런 걸 해봤습니다. 리프트 오프 테스트와 그리고 오브라이언 테스트, 그리고 엠피티켄 테스트라는 대표적인 회전근개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 선수가 어깨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솔루션으로 넘어갑니다. 솔루션에서는 배웠던 우리 학교 때 배우는 교정운동의 방법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운동상해나 운동손상학 과목에서 배우는 이 누적손상 주기라는 게 바로 떠올랐습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임 패턴을 만드는 게 조직의 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또한 염증을 차게 할 수 있고, 근육의 연축을 만들 수 있고, 유착, 이런 부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신경계 통제가 되겠구나, 그럼 이게 근육의 불균형을 만들겠구나, 이런 패턴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생각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교정운동 연속체를 사용해 보도록 해보았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좀 미안해요.
1차적인 목표에는 일단 움직이는 패턴에서 통증이 없게 만들어야겠다. 일상생활에 가능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의 관점에서는 경기를 들어가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경기를 뛸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이 두 가지 패턴으로 가고요. 첫 번째 저희 4주 동안의 목적은 이 어깨 신장 활성 통합 단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깨 통증을 줄이고 ROM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억제 단계에서는요. 일단 저희는 과활성화된 방식이 팔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가슴 근육이나 아니면 광배근이나 이런 등 근육이나 큰 근육들이 불편하겠구나 동작을 해서 이니비션 단계를 진행했고요. 조금 GRP가 깨지네요. 신장 단계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많이 풀어놨으니까 그럼 이 길이가 정확하게 늘어나고 줄을 수 있게끔 위에는 정적 스트레칭 위주로 아래는 동적 스트레칭 기준으로 많이 진행을 보았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가 풀어도 낫고 길이도 잘 늘어나. 그럼 이제 조금씩 활성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활성 단계에서 조금 고전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공을 가지고 하는 활성 단계나 아니면 이런 짐볼이나 약간의 불안정성을 준 상태에서 등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패턴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통합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 신체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협응을 우리 코디네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캐틀벨 겟업이나 아니면 캐틀벨 스네치와 같은 움직임의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관점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4주간의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었고 앞서 있던 ROM 평가보다는 매우 높게 그리고 일반적인 움직임 패턴에서는 통증이 많이 경감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수가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미시축구 경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트레이닝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논문을 보면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뿌릴 때 어깨 손상당한 선수들을 보니까 오버헤드 상태에서 공을 때려 꽂으니까 많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구나 라는 논문을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패턴을 조금 바꿔서 보시면 이 엉덩관절에 대한 움직임 패턴이 조금 더 상쇄돼야 하체에서 힘이 몸통과 그리고 흉추를 넘어 어깨와 같은 회전을 만들어줄 때 힘을 상쇄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힘을 똑같이 큰 힘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이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오른쪽 선수를 볼게요. 오른쪽 선수는 이제 신시가시의 존 보로우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NFL에서 정말 잘 뛰어요. 그리고 공을 정말 이쁘게 잘 던집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톰 브레이디와 반대로 경기 내내 동안 어깨 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선수를 이 방식과 영업하게 돼 있구나 하고 보니까 이 선수들은 야구 패턴을 좀 많이 분석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방금 패턴과 조금 다른데 공을 빼는 테이크백 자세는 거의 흡사합니다. 테이크백 자세는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하체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아까 푸싱을 했던 단계가 코일링이라는 단계로 바뀝니다. 몸통의 회전을 만든다는 건데요. 지금 상체에서는 이렇게 하체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발바닥의 플란터 플렉션과 그리고 이 하체의 이스트 로테이션 같은 골반의 움직임이 상체로 전이가 되고 이 상체 전이가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흉추랑 이 몸통에 대한 회전을 그 몸통의 회전이 상체 어깨에 대한 회전으로 바꾸는구나. 너무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만들어주는 게 어깨를 덜 쓰면서도 힘을 잘 낼 수 있는 게 이 아까 존 보러 선수가 오래 롱런할 수 있는 이유구나 라는 걸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네. 릴리즈 단계는 그대로 팔 뻗는 거고 여기서 조금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공을 만져볼 일은 거였겠지만 정말 안 날아갑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던져보는데 정말 잘 안 날아가요. 그래서 이 전환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미세한 컨트롤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팔로스로는 마지막에 공을 뿌려주는 단계. 네, 하체는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죠. 요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멋진 선생님들 말해준 OPT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미안해요. 오른쪽에 있는 건 OPT 모델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다이나믹 시스템의 이론입니다. 운동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이론을 볼 수 있을 건데요. OPT 모델은 앞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놔두고 다이나믹 시스템은 내 유기체와 과제와 환경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나누지 않고 한번 이렇게 포괄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진행해 볼 건데요.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에서는요, 저희는 이런 걸 시켜봤어요. 결국에는 어깨의 움직임과 어깨가 잘 버텨주고, 그게 코어가 잘 버텨주면 어깨를 버티게 만들 수 있겠구나. 트레이닝과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아쿠아 볼을 든 상태에서 진행해봤고요. 거기에 환경을 입혀봤습니다. 이건 스테이볼이라는 건데, 이 선수는 가만히 있고요. 이 공을 튕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반대로요, 과제를 줄 수도 있겠죠. 과제를 준 방식은 이 선수에게 앞뒤로 움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밴드와 아쿠아 볼인 스테비 볼이 계속적으로 저항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보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결국에는 팔이 잘 움직이고 잘 올라가고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흉추 가동성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 왜 여기 발이 꽂혀 있어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는 정확히 뒷발이 꽂히고 그 상태로 회전을 만들어야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또 한 번 넣어볼게요. 또 환경을 좀 바꿔볼까요? 환경을 바꾼 거에는 우리 요거 학생들 써본지 모르겠지만 플렉스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플렉스 디스크. 이 플렉스 디스크를 뒤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내가 뒷발에 힘이 들어갔을 때 그대로 밀려버려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요걸 앞에 둡니다. 왜? 체중을 앞발에 많이 실으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흉추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바뀌었을 때 또한 비슷하게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방금 아마 조금 이따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공이 내가 원할 때 던지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던지기도 해야 되고 점프하고 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던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머나 미안해요. 요렇게 시킨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를 좀 줘봤습니다. 과제로는요, 지금 제가 말은 제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핑크색 터치해라. 너는 계속 돌려. 근데 내가 말하는 걸 그때그때 터치해. 돌리다가 터치. 자, 돌리다가 핑크색 돌려. 반대쪽으로 핑크색 던져. 돌리다가 계속 이야기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내 무게중심이 그때그때 계속 바뀌겠죠. 왜? 무게가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을 뿌려야 되는 이 쿼터백한테 매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런 트레이닝을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안정성에 대한 트레이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스트렝스, 근력에 대한 한 건데 근력은 우리 근지구력과 근비대와 최대 근력이 포함되지만 저는 이걸 한꺼번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근력이라는 하나의 포인트로 갔었고요.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썼냐? 결국에 앞에 논문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하체의 힘을 잘 써야 위로 올려서 상체로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체의 힘을 상체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덤벨을 세게 바닥을 밟으면서 밀어주면 그냥 팔 운동이 아닌 하체 운동이 몸통과 팔로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넣어봤고요. 거기에 환경을 조금 바꾸자면 이런 허들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허들을 넘어야 되니까 더 밀어주게 돼요. 다리를.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훨씬 더 푸싱 많이 하기 위해서. 또는요, 지금 보면 과제를 준 건데요. 이번에 요 막대기 하나 줬어요. 미안해요. 이 쿠션 하나 줬어요. 여기를 쳐라. 그러면 이 선수는요,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높낮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훈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체 힘을 넘기는 방식에서. 이 방식이 결국엔 미식축구의 쿼터백이라는 선수가 공을 뿌리는 패턴이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또는요, 아까 조금 흘려 말했지만 이 전환되는 힘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공을 잘 뿌리려면. 그래서 이 불가리안 스윙을 던졌고요. 거기에 브레이크를 주려고 이런 스텝도 밟았습니다. 또 한 번 환경을 바꿀 수 있겠죠? 환경을 어떻게 바꿨냐? 높이를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이 다리를 높이 올려주면서 진행을 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환경을 또 바꿔봤고요. 이번에 또 과제를 바꿔봤습니다. 과제를 바꾼 이유는 내가 결국에는 리시버라는 공 잡는 사람한테 공을 던져줘야 돼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공 보이나요? 여기? 네, 고마워요. 이 공이 가까우면은 가까이 던지고 멀면은 멀리 던지고 라는 과제를 준 겁니다. 어떻게? 이 불가리안 백 스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렝스 방식을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게 있죠? 우리 파워 단계가 있죠. 파워 단계는요, 사실상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같이 생각한다고 저는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쿠아 볼을 들고 여기 호다닥 점프하고 있는 이 친구를 보면 왜 그러냐면 볼을 들면은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려요. 그때 내 발이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물이 움직입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어깨가 어느 각도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는 순간 공을 잡고 그대로 스로잉.
왜? 결국엔 빠르게 공을 정확히 던져줘야 되니까 이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요. 결국엔 골반의 움직임이 코일링, 회전을 많이 만들어주면 빠르게 공을 던질 수 있구나 라는 패턴에서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봤어요. 똑같이 이 아쿠아백을 둔 이유도 이 공의 높낮이에 따라서 내가 빠르게 던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저항을 여러 방면에서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마지막은요, 이거는 조금 약간 특이적인데 펌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식축구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누구든 자꾸 빨리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공을 때리고 그리고 바로 스로잉하는 방식을 이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했던 그 삼각형이 동그라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동그라미가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조금 바뀌더라도 이렇게 조금 바뀌더라도 트레이닝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 마지막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얽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인 동그라미가 이 교집합이 생기는 게 많아지면 좋겠고, 이 교집합의 가운데가 어떤 거예요? 바로 요거죠. 특이적 트레이닝이죠. 뾰롱 이렇게 요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봤는데, 이 스포츠 특이적인 트레이닝을 해줘야겠다 해서 어떻게 리턴을 할 거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한번 눌러줄래요? 됐어요. 지금 이게 실제 경기입니다. 왼쪽 같은 게 지금 공을 잡고 태클하러 들어오죠. 이렇게 태클하러 들어와요. 좀 깨졌지만 이때도 공을 잡고 결국에는 공을 뿌려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이 레더를 뛰면서 옆에 사람이 붙어오더라도 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릴리 포인트에서 공을 패스하게. 사실 영상이면 좀 더, 저는 지금 앞에서 깔끔하게 보이는데 조금 깽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러한 패턴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엔 이 공을 리시버한테 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시켰습니다. 아쿠아백을 흔들면서 내가 이런 불안한 상태에 주고, 그리고 그 순간에 빠르게 리시버한테 공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실제 상황과 되게 비슷하게 트레이닝 되겠죠? 이게 스포츠 트레이닝으로서 큰 역할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요, 실제로 지금 이미서 학생이 경기라는 영상이고요. 이건 지금 8월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 지금 몇 미터냐면 50m 던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애들이 실력이 안 돼서. 이 친구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이것도 보면 네, 보이시나요? 점프해서 던지는 거. 정말 NFL 선수들이 이만큼 던져요. 근데 한국에서 이만큼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